사항들 있죠. 얘네 무조건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 그래서 숙지할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설마 이것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독특한 거 위주로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2박 3일 걸립니다. 아토피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낭충 안 돼요, 이거. 이거 모낭충 왜 안 되냐고요? 이거 이 시간에 지금 다 얘기하지 못하겠고요. 모낭충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유튜브 뭐라고 깨알 홍보 핑피박 들어오셔가지고 모낭충 파트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영상 하나 만들어 한번 보시고요. 뭐 건강식품이니까 피로회복 안 되죠. 건선 질병이잖아요. 이거 완전한 피부 질환. 그 다음에 소양증이라는 게 가려움증인데요. 노인 소양증 안 되고요. 감히 화장품이 살균 소독이라는 표현 쓸 수 없습니다. 항염 진통 이거 안 되죠. 의학적인 표현이죠. 해독 의학이잖아요. 이뇨 의학이잖아요. 항암 의학이잖아요. 자, 의학적인 표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 이 막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도 면역 얘기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쭉 읽어봐요. 됐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이거예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데 얘가 언제 바뀐 거냐면 이 준수사항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12월 24일인가 가이드라인이 새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도 신규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그 전에 찍은 영상, 그 전에 있던 교재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 새로 만들면 좋은데 뭐 혹시 표지가리라고 아세요? 그렇게 표지가리에서 연도 있는 것만 바꿔가지고 디자인만 바꿔서 나가는 것보다는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곳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약 40페이지짜리 보충교재 만들어가지고 친절하게 인덱스까지 다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책이랑 거의 비슷하고 몇 개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내용 그대로 바뀐 박스들은 제가 보충교재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이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발전이 새로 들어갔으니까 새로 딱 들어간 게 이 시험 문제 낼 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지 표현에 여드름 들어가 있습니다. 여드름. 단서 조항이 있네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의한 효능력과 표현. 이때는 제외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별표 에 나와 있는 표현, 이거 뭐냐면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드름성 피부의 사용 적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인체 실증 기관 가면 가격은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 2,500만 원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줄어드는 거 나오면은 뭐 이 여드름성 피부의 사용 적합이라는 이 용어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드름. 자, 그다음에 기미주근깨 역시 테스트 했을 때, 인체 실증 실험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미주근깨는 안 됩니다. 미백 기능성 제품이니까 되지 않냐고요? 미백 기능성은 미백 기능성일 뿐 거기에 기미주근깨 표현은 못 쓰는 거예요. 실증 실험 따로 해야 돼요. 기미와 주근깨에 대해서 인체 실증 실험 따로 해야지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항균 안 돼요. 하지만 이 항균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체 실증 실험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안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식약처에서는요 항상 화장품이 과대 광고했을 때 이것들을 단속을 하고요 단속한 것들의 결과를 식약처 사이트 내에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요즘은 식약처에서 뭘 많이 단속하나 이제 한번 보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오 행정처분 쪽에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 이름이 나오겠죠. 제조업자 아니에요. 책임 판매 업자 이름 나오고 책임 판매 업자의 주소 나오겠죠. 제품명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보세요. 광고 내용. 여드름 화장품과 관련된 실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능성이든 아니면 실증 자료 중에 뭐라고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이든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뭐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을 받았어요. 원래는 광고 업무 중지. 근데 운전면허 정지된 다음에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리면 어때? 면허 취소되는 것처럼 광고 업무 정지 명령을 받으면 중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광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광고 업무 중지가 아니라 광고 업무 정지는 뭐냐면요. 광고 업무 정지는 제품은 팔 수 있는데 광고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지금.
광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을 받아버려가지고 해당 제품은 3개월 동안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어 놨잖아요. 식약처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 걸렸다고요? 뭐 운 좋으신 거고요. 자, 그리고 피부 관련된 표현에서는요. 임신선, 튼살 이 표현 못 씁니다. 단, 어라, 튼살. 이거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된 경우에는 제외가 될 테고요.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피부 독소 제거. 그래서 다른 비슷한 말로 디톡스 또는 영어로 디톡스. 이거 안 됩니다. 쓰고 있다고요? 법에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상처로 인한 반응 제거 또는 완화 안 되고요. 가려움을 완화한다? 안 되는데 단. 아씨 이러다 보니까 또 다 하게 되네. 그래서 제가 꼼꼼한 강의, 섬세한 강의인 거예요. 네. 제 제자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섬세한지. 섬세해요. 자, 단. 보습을 통해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피부 건조에 기인한. 왜냐하면 이 가려움은요. 트러블에 의한 가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려움에 대한 영상 올렸을 때 무조건 보습제가 어느 게 더 좋나요? 어느 회사가 좋나요? 이 얘기만 나오면 막 미치겠어요. 그 가려움이 건조일 땐 보습제로 되는데 그 가려움이 트러블일 땐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셔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 때문에 가려움 안 돼요. 이 표현 안 돼요. 하지만 보습을 통해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에 그것도 뭐라고요? 일시적 완화.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실증 검사하고 필요 없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모의 흔적을 없애준다. 홍반, 홍조 개선 제거한다. 뾰루지를 개선한다. 안 돼요. 다만 색조 화장품으로 가려줄 수 있다는 표현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피부 상처, 질병, 이거는 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손상, 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치료, 의학, 회복, 복구, 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회복이라는 표현만 쓸게요. 안 된다고요. 일부 단어만 사용도 안 된다고요. 단 뭘까요? 이 개념으로 나왔으면 실증 실험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노화, 셀룰라이트, 붓기, 다크서클, 피부 구성물질,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활성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증 실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피부 노화도요. 피부 노화 예방, 피부 노화 징후 감소 이런 것들 실증 실험하면 돼요. 그리고 콜라겐도 역시 콜라겐 생성 실험이라는 실증 실험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증 실험 없이 그냥 쓰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업체명, 업체 주소, 제품명,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을 당했대요. 왜? 자, 위반 내용 볼까요? 업체에서 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화장품이에요. 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어떤 내용? 디톡스라는 제품명을 썼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야. 이 판매 업무 정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요. 식약처에서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발 관련된 표현에서는 쭉 읽어볼까요? 다 안 돼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자, 21년 12월, 20년 12월 24일 날 새로 들어온 게 탈모 치료가 안 되고요. 읽어보세요. 오케이? 단, 기능성 화장품일 때, 그때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생리활성, 이거 많이 쓰는데 혈액순환 안 돼요. 재생도 안 돼요. 세포라는 표현 자체 안 돼요. 재생, 호르몬, 유익균, 이런 거, 이거 다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책임 판매업자들이 모르고 혼돈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딱 정해준 겁니다. 이렇게. 신체 개선 표현 읽어보세요. 그쵸? 근데 얼굴 윤곽이나 V라인 같은 경우에 단 역시 색조 화장용으로 연출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땐 된다는 얘기죠. 원료 관련 표현,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을 사용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 포함하는 것도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논문에서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약품 정보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메디신, 드럭, 코스메티컬 이런 거 의약품 오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로 식약처에서 가장 많이 단속하는 게 의약품 오인 광고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준수 사항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가끔 제품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들 혈액순환 촉진하고 해열 항균, 해열 항균, 혈액순환, 긴장 완화, 불면증, 두통, 뭐 약이에요? 재생 안 된다고, 세포 안 된다고 세살이 쏘서 무슨 연고예요? 연고라는 표현도 안 돼요. 아니 마데카 소사이드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괜찮아요. 성분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연고에 들어가면 그럼 사람들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 있다고요? 안 걸린 거예요.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 없겠죠? 읽어보세요.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어요. 숙지하고 있으면 맞춰요. 숙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맞출 수가 없네요. 아까 디톡스 같은 표현도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되는 거네. 안 된다고. 숙지만 하시면 돼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숙지하세요. 예. 항상 가장 많이 잡아내는 위반 내용이 이게 딱 읽었을 때 왠지 의약품 느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자, 다음 기능성 관련된 표현인데요. 자, 요거 잘 보세요. 항상 기능성과 관련된 게 문제 보기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는 뭔 얘기인지 알죠? 심사 또는 보고잖아요. 그쵸? 이제 적응되고 있어요, 문장에. 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심사 안 받고 보고 안 했어요. 미백뿐만 아니라 화이트닝, 주름, 뭐 자외선 차단 이런 표현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했어요. 예.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어요. 자, 이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이건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인데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렇게 광고하면 어떨까요? 노화 예방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노화되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름 개선이니까 노화 예방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노화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노화라는 건 A, B, C, D, E, F, G, H, 주름 개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영역에 요만큼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름 개선을 해줬다고 해서 이걸 노화 예방으로 얘기한다? 바로 범위를 초과했어요. 벗어나는 광고가 된다는 거예요. 노화 예방을 하려면 노화 예방과 관련된 이제 실증 테스트를 별도로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원료에서도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 기능성이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모든 기능성을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기능성으로 심사 보고 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뭐를 넣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볼까요? 아데노신을 넣었어요. 아데노신 0.04%를 넣어야 되거든요. 기능성이 되려면 0.1%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아데노신 함유. 그럼 사람들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데노신 들어갔으니까 주름 개선이네 로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능성 효능 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고삼 추출물, 얘도 미백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고삼 추출물 이렇게 적는 건 상관없는데 고삼 추출물 함유로 미백에 도움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기능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료 관련 설명 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무슨 성분. 자, 그리고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예, 그러니까 특정 성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제품을 바르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케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 식약처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단 제품의 천연,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적합 필요하다. 즉 인증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다 읽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